예, 그러면 플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저희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플립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미국에다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 이제 주식 스왑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고 하면 우리나라 법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할 터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법인의 이제 주주들 중에 한 4분의 3 정도는 찬성을 하고 4분의 1 정도는 반대를 한다, 뭐 이런 경우에도 진행을 할 수 있나요? 또는 그런 경우에 반대하는 주주의 한국 법인 주식은 한국 법인이 사주거나 또는 미국 법인이 강제로 사줄 수도 있나요? 네, 우선은 강제로 사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계약상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다면은 그냥 이게 해외 법인으로 지분 관계를 변경하더라도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법상 뭐 주총 결의 뭐 이런 거 요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부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뭐 그 주주를 빼면서 지분 구조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분 구조가 100%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분 구조 변경만 할 거야, 아니면은 뭐 그러면은 이 자회사의 사업 구조는 어떻게 갈 거야? 혹은 이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데 자회사를 한국 법인이 있는데 100% 자회사가 아니네, 다른 주주들이 껴있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통상 그렇게는 진행을 안 하고 결국은 보통 주주 전원 동의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 이제 주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진행은 해야 되는데 반대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 회사가 해외 나가는 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펀드의 성격상 해외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플립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투자자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 사람의 기존 주식을 이분이 인수하면서 이분이 새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이 동의에 반대하는, 플립에 반대하는 지분을 일부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지분을 늘린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동의를 받아야, 그러니까 뭐 주식을 양도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매입에 대한 방식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한국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미국은 일단은 플립을 하거나 이제 회사를 팔거나 하면은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과반수 이상의 주주가 찬성을 하는 경우는 나머지가 반대를 해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도 제 생각에는 반대하는 주주가 있어도 할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진행을 할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투자 계약이 미국이 훨씬 더 조금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죠? 같은 라운드에서 투자를 우리가 받았을 때 같은 라운드에 있는 주주들의 예를 들어서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은 뭘 진행한다라고 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같은 라운드라도 투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각자 동의를 다 받도록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현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설령 4분의 3이 동의하더라도 일부 반대가 있어서 사실상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이제 같은 라운드라고 하면은 이제 의사결정을 그런 다수결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게, 그게 어떤 주주들은 들어오면서 뭐 이제 우선주 주주들은이겠죠. 뭐 회사를 팔거나 아니면 에셋을 팔거나 뭐 하는 거는 우리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어라는 조건을 붙이고 들어오는 주주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주주가 반대하면 못 하겠죠.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주주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가 맞을 텐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너네 플립하는 거 좋은데,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했으면 좋겠어. 글로벌로 나가서 너네가 잘 돼야 우리도 이제 좋으니까. 하지만 우리 펀드 특성상
우리는 외국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어서 플립을 동의할 수가 없어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주들 다 오케이 하고 여기도 동의해주고 싶지만 펀드 특성상 안 돼. 그럼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했었냐면 콜 옵션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콜 옵션, CALL 옵션인데 내가 콜 하면 언제든지 이 회사는 그래서 그 투자사는 끝까지 한국 지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플립해도. 하지만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미국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옵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콜 하면 확 바뀌어서 미국 회사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사는 플립 내가 지금은 한국 지사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본사 거를 언제든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족이 됐고 그래서 동의가 돼서 플립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방법은 아마 이제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전체 다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네. 예, 그리고 아까 김동완 변호사님께서 이제 플립의 기본적인 방식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외에도 사실 플립을 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러링 방식으로 한국 회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일한 지분 구조의 미국 회사를 만든 다음에 한국 회사는 이후에 청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텍스를 조금 더 줄이고 또 사업 구조에 맞게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플립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플립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우리 회사의 사업이나 향후 진행 방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구조를 고민하실 수 있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콜옵션이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분, 예, 이쪽, 예. 좋은 세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꿈이 있어 잠깐 들어왔었는데 이제 다시 미국으로 나가서 학업을 마치면서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에듀테크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법인을 설립하고 혹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미국에 가지고 들어가서 학생 비자 신분으로 거기서 확장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플랫폼을 제가 혼자서 개발을 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면서 거기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훨씬 좋은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플립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운영을 하다가 미국으로 들고 갔을 때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인 절차적으로 좀 복잡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제가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저 혼자 만약에 AI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냥 코딩을 해서 플랫폼을 한국에서 개인 사업자 형태로 시작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학생 비자 신분으로 들고 갔을 때 그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법인 설립하고 갔을 때보다 훨씬 좀 절차가 좀 수월한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이민법 이슈도 같이 있는데요. 여기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신 건 개인 사업자를 하시든 회사를 세워서 하시든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학업을 마치셔야 돼서 이제 F1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F1 있을 때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졸업하시고 OPT로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시긴 한데 그러면은 F1으로 계시면서 그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원래 일리노이에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서 실리콘밸리에 학업을 마치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사실 실리콘밸리 쪽이 조금 더 일리노이 시카고 쪽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일단 졸업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투자를 좀 받고 시작을 하는 게 제 원래는 목표였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한국에서 먼저 설립하고 시작을 하고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서 미국에서 좀 더 좋게 볼지 아니면 제 아예 그냥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수익적인 면은 없었지만 미리 개발을 해놓고 그걸 들고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조금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VC들한테 투자를 받고 시작하는 게 좀 나은지 어떤 면에서 제가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을 한다면 더 회사에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개인 사업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시작은 하지 않았어요. 네네, 이제 시작 아직 안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세요? 개인 사업자로 할지. 일단 저는
한국은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개인 사업자 하시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뭐 이제 질문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얘기를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회사랑 나랑 동일치이기 때문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의 개인 이제 자산이 그걸 해결하는 데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이제 회사는 회사 선에서만 그게 끝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회사가 돈이 없으면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 해줄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프로텍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그냥 회사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기는 하고, 사실은 그 롱텀으로 봤을 때 그 이제 투자 받고 뭐 이런 걸 고려하실 때 가장 좋은 옵션은 미국 본사, 한국 지사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구조로 가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꾸거나 뭐 이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본사에 투자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본사, 한국 지사로 설립을 해서 그 상태로 계속 그로우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의 법인 설립을 해서 시장 테스트해보고 이게 되네? 그럼 이제 미국으로 나가시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고 프랙티컬한 그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이제 플립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설립을 하지 않으셨고 어차피 미국으로 가실 거면 굳이 한국에 설립하셔서 플립 절차를 해서 비용을 쓰시는 것보다는 미국에 그 법인 설립하시고 한국을 지사로 하셔가지고, 그러면 한국에 계시면서 지사 운영하시면 되고, 나중에 가셨을 때도 그 형태로 투자를 받거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미국 본사, 한국 지사로 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을 본사로 하거나 플립을 하게 되면 직원들도 다 옮겨가야 되나요? 뭐 다 이렇게 옮겨서 이제 그럼 미국을 본사로 해야 되니까 돈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플립은 오너십에 대한 스트럭처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류상으로 땅 문서에, 예를 들어서 집 문서에 이 집 주인이 누구로 돼 있는지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을 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운영하시던 거 그대로 직원 그대로 운영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작 안 하셨으면 미국 본사, 한국 지사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럼 한국에서 지원하는 그 서포트나 이런 걸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한국이 본사가 아니라서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이제 그 한국 지원 하는 프로그램들이 꼭 한국이 본사가 아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팁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R&D 정부 과제 뭐 받는 뭐 그런 몇 가지들은 한국이 본사여야지 돼요. 그래서 본인이 대표님이 하시고자가 하는 그 사업이 내가 어떤 서포트를 정부에서 받을 것인지, 그 프로그램은 이거를 꼭 본사여야지 되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시고 결정하실 걸 권해드리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들이 있네요. 예, 그러면 두 분 질문 저기 앞에 하고 뒤에 분 두 분 질문까지만 플로어에서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조지아 쪽에 저희가 지사가 있는 메디컬 디바이스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미국이 지금 플립이 되면 저희 지배 구조상 저희가 VC들한테 피칭을 해봤을 때 preferred stock을 좀 더 추구를 하는 그 VC들이 있고 common stock을 좀 더 추구하는 그 VC들이 있는데, 저희가 플립을 하게 되면 지배 구조는 다 common stock 형태로 들어가는 건지, 그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 플립을 할 때 그 양도소득세 이슈 관해서 저희 기업 가치를 이제 상증세법상 기업 가치로 받는지 아니면 투자 시 기업 가치로 받는지, 이 투자를 이제 세이프로 받아서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으면 이제 상증세법상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거를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플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주주 구조랑 동일하게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주가 우선주 주주였으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우선주로 가는 거를 원하시고, 보통주 그대로 보통주, 스탁 옵션도 뭐 그대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거의 동일하게 옮겨가세요. 뭐 주주의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저희 한국에서 우선주였는데 미국 오면서 보통주 할게 하는 경우는 한 번 있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뭐 플립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계약에 동의된 대로 하시면 되고요. 플립을 할 때 동의된 사항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릴게요. 국세청 실무상 스타트업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은가? 예를 들어서 투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 산정을 하느냐, 아니면 상증세법에 맞춰서 계산한 금액이 맞냐 하는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실무상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를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예컨대 투자 금액으로 회사 밸류가 1,000억인데 실제로는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상증세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액면가 이하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플립을 할 때는 가장 큰 목적은 양도세를 낮추는 게 가장 큰 구조에서의 고민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가 당연히 투자보다 낮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플립을 진행하는데, 근데 그 단점, 그러니까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너무 낮으면은 향후에 회사가 잘 됐을 때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향후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가치평가를 받을 때라도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그 사이에서 뭐가 좀 합리적일지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마지막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다나뷰티라는 뷰티 회사를 미국 뉴욕에 설립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엔젤 투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 미국이랑 지금 한국이랑 두 군데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랬을 때 한국인들은 미국 법인 투자할 때 많이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세이프 투자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 투자하는 사람도 좀 괜찮고, 뭐 세금도 좀 덜 내면서 똑똑한 방법이 있는 꿀팁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 초기에는 요즘은 세이프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세이프의 장점은 뭐냐면, 세이프 투자를 했을 때 아직 돈은 넣었지만 주식을 받는 건 아니어서 공식적인 주주는 아니에요, 세이프 투자자는. 근데 세이프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에코리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주식 받는 투자를 하게 되면 실사를 다 해야지 되고 뭐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제 이거 주식을 아예 사서 퍼센트 오너십이, 주식 오너십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이 확인을 하고 싶어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절차인데, 우리 그냥 투자할 건데 시간과 비용 들이지 말고 그냥 세이프로 하자. 세이프는 그냥 계약서 하나 정도, 뭐 사이드 레터가 있지 않은 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직 주주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주주들이 들어오는 라운드가 될 때 우리도 바꿔줘라는 거기 때문에 훨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세이프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나는 세이프로 하길 원해, 아니면 아니야 난 지금부터 주식을 받아서 좀 관여하기 원해, 그러니까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세이프 투자를 하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면서 투자를 받으시기에 아마 이제 좀 더 나으신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플로어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몇 분께 여쭤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법인 설립의 평균 비용 및 소요 기간 어떻게 답변? 네, 일단은 뭐 변호사 비용은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설립하는데 기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으세요. 오래 걸리지는 않으시고. 그냥 캘리포니아 법인 설립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며칠이면 되고요. 델라웨어 법인 설립을 하고 캘리포니아에 등록을 한다 하면은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면 되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립은 며칠이면 되기는 하시는데, 우린 더 빨리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접수비를 좀 더 내시면은 그 속성 수속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원데이에도 등록을 하는 서류를 받으실 수 있어서, 하지만 이제 가끔 주정부가 너무 바쁘면 일반 수속을 할 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넉넉 잡고 1, 2주로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변호사 비용하고 이제 접수비 같은 거를 다 합치게 된다면 비용은 그냥 뭐 어느 주에 하시는지에 따라 접수비는 다르지만 한 3,000불 안팎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K그라운드 벤처스의 이수희 CIO님께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플립의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오늘 발표에서 얘기한 내용 플러스해서 혹시 필요하면
끝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길어서. 그다음에 하나생명의 김홍성 차장님께서 김동환 변호사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향후에 이 회사의 조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될 텍스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는데 뭐가 있을까요? 양도세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다고 해서 달리 볼 건 없을 그럴 것 같아서요. 같은데요. 예. 그래서 네, 이게 다만 이제 그 시가 평가할 때도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상장된 시장에 미국 주식 시장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거래 가격이 미국에서 훨씬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은 미국 주식 시장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특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모빌린트의 이성민 매니저님께서 미국 법인 설립 과정에서 특히 행정적인 실수가 있는 부분이 어딘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행정적인 실수라기보다는요. 그 이제 저희가 질문지를 보내드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CEO랑 세크리터리랑 CFO랑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끔 CEO만 적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뭐 CFO 안 할래요 이러시는데 그 미국에서는 CEO랑 세크리터리가 이제 비서가 아니고 총무예요. 3대 탑 이제 그 임원인데 그 포지션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분이 겸임을 하셔도 되세요. 한 분이 겸임을 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아까 보드 오브 디렉터를 뭐 저명하신 어떤 연락 잘 안 되시는 분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이렇게 같이 일하기 편하시고 나랑 동의를 잘 해주실 그런 분으로 하시는 게 보드 오브 디렉터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받으시기 전에 커먼 스탁 보드 오브 디렉터라고 하는데 사내이사, 한국말로는 굳이 사내이사, 뭐 사회이사 이렇게 나누기는 하던데요. 사내이사 수를 조금 있으시는 게 저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선주 투자를 받거나 이러실 때 이제 설립할 때는 아니고 나중에 투자 받을 때인데 우선주 투자 들어오면 그분들이 보조석을 하나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우리는 보조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투자를 받으면서 보조석이 점점 사회 이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보드들이 승인을 할 때 이제 그 원래 보드 오브 디렉터는 fiduciary duty라고 해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듀리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투자사에서 어사인한 보드들은 아무래도 투자사의 이익도 컨시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보드 오브 디렉터가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사내 이사가 좀 수가 돼야 이제 투표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수가 우세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왜냐면 투자를 받으시고 나서 우리 사내 이사를 늘릴래라고 하면은 투자사들이 잘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받으시기 전에 또는 이제 설립할 때 당장은 아니지만 설립할 때라도 보두석을 좀 이렇게 사내 이사를 좀 숫자를 늘려 놓으시면 그게 아마 좀 나중에 롱텀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설립하실 때는 굳이 막 행정적인 뭐 이런 거는 굳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피카브랩스의 서정환 CEO님께서 이제 아마 정부 과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부 과제 계약 기간을 채우고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글로벌 팁스나 딥테크 팁스 대상인데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이후에 하는 게 나을지 뭐 여기 여쭤보셨는데요. 아까 플립은 그냥 경영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부 과제나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외국 법인이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 과제 도중에 과제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정부 과제 대금의 반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팁스도 종류가 되게 달라서 각 것들마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일반 팁스는 이런 식으로 해외 법인이 100% 모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모회사 주주의 최대 주주가 이제 우리나라 창업자면은 팁스가 될 거고 글로벌이나 포스트는 아마 이런 규제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막 한국 법인을 급하게 세우면서 자회사가 아니라 공동 창업자 중에 일부를 지분을 주거나 51% 이상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을 덜어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끝나면 다시 이제 주식을 팔면서 다시 무자회사 구조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회사에 지분을
그냥 공동 창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때에도 주주간 계약이든 어떤 계약에 따라서 회사가 이 공동 창업자에게 부여한 자회사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들을 가지고 오셔야 나중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어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블루룸의 김상환 대표님께서 대출을 받은 한국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플립 진행 가능한가요? 뭐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권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주가 해외 기업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기 상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상 대여 계약에서 이렇게 플립 같은 변동이 있을 때 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가지고 실무상에서는 주로 상환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든 보통 상환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괜찮으신가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DLT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아주 유익한 세미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른 약속 취소하고 듣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독립 지사를 세우는 것도 엄청 고민을 했고, 그리고 친구가 실리콘밸리에 소유하고 있는 지사 통해서 투자 받는 것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플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오늘 와서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제 개인 이름으로 제 개인 회사를 그냥 설립하는 게 제일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용 관련해서 3,000불 정도 이야기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회사를 미국에다가 설립한다는 제 의견하고 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설립 시 들어가는 비용 외에도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법률 자문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서비스들을 계속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회사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설립한 이후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무 필요하고 회계 필요하고 때로는 마케팅 전문가 필요하고 또 파트너링을 도와줄 사람들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풀을 통해서 이제 진출하게 되면 거기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하실 때 좀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부분은 사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대표 개인이 회사를 미국에 설립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투자 계약에 보면은 파운더들, 다수 지분권자들은 해외에 설립한다든지 법인 설립하는데 다 투자자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의로부터 자유롭다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회사가 있다고 하셨죠? 다시. 한국에 회사가 있으신데 플립하고 이게 복잡하니까 미국에 그냥 개인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내는 게 속편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그냥 플립을 하면 세금도 많이 나가고 복잡하니까, 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주주 구성 그대로 그냥 미국의 회사를 새로 세워서 미국 회사에 투자를 받으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한국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회사가 지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플립을 해서 미국에 진출을 했으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주주가 혼자 나가서 미국에서 회사를 세워서 주주가 그 베네핏을 받네? 라는 게
확률은 사실 낮지만 이제 뭐 배임이나 횡령이나 시간이 가서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될 경우에 나중에 이제 운영진도 한국에 바뀌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본사가 돼서 이제 선생님께서 혼자 이제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하셔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투자를 이제 뭐 동일한 주주로 한국이나 미국 동일한 주주 구성으로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계속 투자를 받게 되면 시간이 가게 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주주 구성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또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확률이 낮아도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권해드리지 않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플립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플립이랑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로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사실 말씀 주신 부분이 수반되려면 뭐 배임 횡령 이슈도 있겠지만 자산이나 영업의 양수도가 당연히 선행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시고 있는 사업이 양수도가 가능한지 뭐 사람도 딸려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립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 부분만 최소한 코어하게 모아가지고 넘길 수 있겠죠. 주주들이랑 다 협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 식도 가능한데 그러면 양수도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임 횡령 이슈들은 사실은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 회사의 뭐 이사회 결의, 뭐 주총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 횡령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면서 최대한 외견에서 봤을 때 이 구조가 이 회사의 이익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논리를 좀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것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갔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느라고 조금 더 지체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오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